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이런 걸 느껴본 적 있나요?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이해하고, 너무 많이 본다는 게 그냥 아프다는 거요. 육체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이 아픈 느낌. 사람을 이해하면 알수록, 세상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걸 견디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끔은 너무 똑똑하다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주입니다. 믿기 힘들죠. 그래도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철학 속에 숨겨놓은 비밀 하나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아마 당신은 한 번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진짜로 더 똑똑해지고 싶지 않은 이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선명하게 깨닫는 데에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대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그걸 남들보다 훨씬 먼저 깨달은 사람이었죠. 세상은 원래 깨달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아무 생각 없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 겉만 보고 사는 사람들, 깊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바보인 척하는 게 약함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전략이에요. 생존이에요. 혹시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나요?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심지어 불쾌하게까지 느껴지나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당신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명확하게 본다는 것. 그게 생각보다 엄청난 노동이라는 거예요. 진짜로요. 엄청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자동 모드로 인생을 흘려보내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이 보고 더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이 짊어져야 해요. 왜냐고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버리니까요. 세상의 모순, 사람들의 허점, 인생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함정들. 이걸 본다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과부하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공간에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누굴 찾을까요?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누가 답을 줘야 할까요? 누가 언제나 해답을 가져야 할까요? 항상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장 잘 보는 사람. 맞아요. 항상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지능이라는 건 항상 따라오는 아주 조용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문제를 풀어야 하고, 항상 사람들의 혼돈을 정리해줘야 하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복잡한 엑셀 파일, 누구도 결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어려운 선택, 사람들 사이의 불편한 갈등, 그런 문제가 터지면 다들 누구를 쳐다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넌 잘하잖아. 네가 좀 해줘. 그리고 결국 당신은 그걸 해결해요. 왜냐하면 할 줄 아니까, 보이니까, 남들은 못 보는 걸 당신은 보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해도 아무도 당신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지 않아요. 그냥 또 다른 짐이 하나 더 얹힐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직장만의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문제, 복잡한 인생의 드라마들, 어떻게든 결국엔 다 당신한테 흘러와요. 누군가는 조언을 구하고, 누군가는 도움을 청하고, 누군가는 당신에게 자기 인생을 대신 해결해달라고 해요. 하지만 반대로 당신이 힘들 때, 당신이 지칠 때 누가 당신을 들어주나요? 누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나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너무 강하잖아. 저 정도로 똑똑한데 뭐. 그래서 그냥 당연히 혼자 잘 견딜 거라고 믿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지능이 높을수록 더 외로워진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완전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세상이 점점 안 맞기 시작해요. 쓸데없는 대화는 싫고, 비상적인 말들은 더는 못 참겠고, 깊은 척하는 얕은 생각들이 그냥 지겹게 들려요. 그리고 결국 조용히 멀어지게 돼요. 아니면 세상이 나를 멀리 밀어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건 단순히 바깥일만이 아니에요.
지능이 높다는 건 외부의 짐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짐도 같이 늘어납니다. 남들은 자기 실수, 자기 상처, 자기 모순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근데 당신은 그게 안 돼요. 다 보여요. 내 안에 뭐가 잘못됐는지, 나만의 뭐가 꼬였는지, 세상이 얼마나 엉망인지, 그리고 이걸 모르고 못 넘깁니다. 그게 끊임없는 정신적 피로로 돌아와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아무도 그걸 알아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당신은 늘 침착해요. 늘 논리적이고, 늘 답을 알고, 늘 질서 있게 보여요.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로 그냥 뇌를 꺼버리고 싶어요. 그냥 멈추고 싶어요. 이해하기 싫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살고 싶어요. 존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명확하면은 끄는 버튼이 없거든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말한 비밀이 이제서야 이해되기 시작해요. 가끔은 모르는 척하는 게, 이해 못하는 척하는 게, 바보인 척하는 게 절대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그건 나 자신을 지키는 보호막이에요. 심리적 안전장치죠.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이제 내려놓겠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 모든 걸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 누구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지혜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주 미묘하고도 보이지 않는 경계선, 명확하게 본다는 것과 그 명확함에 스스로 고통받게 되는 것 사이의 경계. 세상은 늘 말해요. 지능이 높아야 한다고,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너무 많이 보는 것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들, 차라리 눈 감고 지나쳤으면 했던 것들, 그걸 알아버렸을 때 그 고통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 쉴 틈 없이 아파요. 이건 책에서 본 이론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겪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요? 어느 시절 여러 사람들과 함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다들 즐겁고, 다들 활기차고, 다들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는 걸 저는 너무 선명하게 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저 이용만 하려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명백한 실수들은 다 드러나 있었고, 이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할 거라는 게 너무 뻔히 보였어요. 회의가 끝날 때마다 느꼈어요.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이 탈진하는 느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한 번 본 건 절대 안 본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끄는 것도 안 돼요. 모른 척도 안 돼요. 그래서 매번 고민하게 돼요. 이걸 말해야 하나? 그러면 내가 너무 부정적이고 까다롭고 컨트롤하려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배가 가라앉는 걸 지켜봐야 하나? 내가 도울 수 있었는데도. 이 선택, 이 딜레마는 삶의 모든 순간에 반복돼요. 직장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과잉된 명확함. 이건 겉으로 보기엔 미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장된 저주에 가까워요. 사람들은 다들 통찰력 있는 사람 되고 싶다. 남들보다 더 깊이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그게 주는 무게는 상상도 못해요. 남들이 모르는 고통,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무게, 그리고 정말 잔인한 진실이 있어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것. 왜냐하면 당신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것도 다 보여요. 생각해보세요. 웃고 있는 친구. 근데 그 말 속에 묻어있는 질투의 미묘한 뉘앙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하는 친척. 하지만 몸짓과 표정에서는 사실 무시하고 있는 게 너무 명확하게 느껴져요. 칭찬하는 동료. 그런데 그 말 뒤에 숨겨진 너보다 내가 더 나아라는 그 미세한 기운. 이게 지치는 거예요. 뇌가 절대 쉬지를 않아요. 계속 스캔하고, 계속 해석하고, 계속 분석해요. 심지어 원하지 않아도. 쇼펜하우어가 말했던 게 지금은 너무나도 절절하게 와닿아요. 명확한 정신은 종종 고통의 원천이다. 이게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그냥 진짜 사실이에요. 무지함은 축복입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요. 더 가볍고 더 단순해요. 반대로 너무 많이 본 사람, 너무 많이 아는 사람,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늘 이 무게를 짊어져야 해요.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훨씬 더 위선적이고 훨씬 더 모순투성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걸 끌어안을 방어막이 없다면, 끄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가끔은 일부러라도 바보인 척하는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진짜로 무너집니다. 스스로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그냥 비꼬는 말로 바보처럼 보이는 게 지혜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로 말하고 있었어요. 자기 보호, 자기 생존, 자기 평화를 지키는 법. 쓸모없는 전쟁에 내 에너지를 쓰지 않는 법. 이미 처음부터 틀어져 버린 세상을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는 선택. 보여도 모른 척하는 용기. 알아도 못 본 척하는 지혜. 그게 바로 진짜 살아남는 지능입니다. 세상에는요, 진짜로 아주 특별한 자유가 있어요. 아주 희귀한 평화. 거의 보이지 않는 전략 같은 것.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실제보다 조금 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그냥 두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하지만요, 실제로 이건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에서 누가 짐을 가장 많이 짊어질까요? 회사에서 누가 항상 더 많이 일하게 될까요? 가족, 친구, 사회에서 누가 더 많은 부담을 질까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동으로 사람들의 감정적, 정신적, 실질적, 심지어 영적인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요, 그렇게 다 해결해줘도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더 많은 요구예요.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도와주는 걸 더 이상 호의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한 번이라도 못하겠다고 하거나 그냥 쉬고 싶다고 하면 갑자기 내가 나쁜 사람이 돼요. 갑자기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요, 살짝 둔한 척, 살짝 모르는 척, 살짝 바보인 척하는 것. 이건 단순히 성격이 아니라 정신적 방어이고 감정적 자가 보호이고 심지어 영적 자가 보호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않을 때 인생이 훨씬 가벼워져요. 훨씬 자유로워져요. 훨씬 안전해져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의 기대는 표면적으로는 존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잘 포장된 감옥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죠. 삶의 예술은 때로 나 자신을 숨기는 예술이다.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 필요 이상으로 나를 보여주지 않는 것.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이해하고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불편해하고 질투하고 결국은 공격해요.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회사에 보면 약간 느려 보이고 약간 덤벙대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아무도 과하게 기대하지 않아요. 아무도 무리한 부탁 안 해요. 아무도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다들 와, 천재다. 와, 저 사람 없으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쉴 틈이 없어요. 항상 무언가를 해결해야 해요. 그리고 진짜 아이러니는 뭔지 아세요? 그 느려 보이는 사람, 그 둔해 보이는 사람,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단지 선택한 거예요. 저건 내 짐이 아니야. 내가 굳이 다 끌어안지 않아도 돼. 이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똑똑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지혜예요. 진짜 자기 보호예요. 그러니까 꼭 이걸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쟤 별거 아니네. 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남들이 나에게 기대하지 않을수록 나는 내 에너지와 내 지혜와 내 평화를 진짜 중요한 곳에만 쓸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지능이 높다는 것과 지혜롭다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종 스스로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스스로를 우월한 사람으로 포장하며 그 이미지에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저 학식이라는 탈을 쓴 자아의 감옥일 뿐입니다.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명확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천재들이 자신의 삶에서는 비참했는지요. 니체를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외롭게 세상을 떠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채 자신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통찰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세상을 봤기에 결국 평범한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많이 알았지만 잘 살지는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세네카입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대가였고 덕과 균형, 내면의 평화를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불안정한 황제 중 하나인 네로의 조언자였죠. 세네카는 세상의 평온함을 가르쳤지만 권력 앞에서는 순응했고 결국 자신이 섬기려 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자살을 강요받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정보는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잘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내 에너지를 쓸지, 어디에 내 시간과 평화를 둘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을 할지 선택하는 것이고 어떤 무지를 지킬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지혜롭다는 것은 때로는 무엇을 모른 척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더 똑똑해 보이려고, 더 대단해 보이려고, 더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허영의 춤 속에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결국 텅 빈 인정 욕구와 평화의 거래일 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소크라테스입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만을 안다. 당시에도 수많은 가짜 현자들은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누가 더 똑똑하게 들리느냐, 누가 더 사람들을 설득하느냐를 두고 경쟁했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비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것, 주장하기보다 질문하는 것. 그래서 그는 결국 영원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모든 인물들이, 그리고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지적 허영심은 끝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것을 채우려고 할수록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쌓아 올린 지식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 나를 더 가볍게 해주는 것, 나를 더 잘 살게 해주는 것. 그게 아니라면 그건 결국 내 마음의 노예로 나를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형제여, 자매여, 똑똑해 보이려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지혜롭다, 박식하다, 우월하다, 이런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그렇다고 증명해야 한다면 그건 아직 진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현자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평화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평화만큼 희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덜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게 약함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건 지혜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이걸 단순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잘 산다는 건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현명하거나 가장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했죠. 오히려 중요한 건 어디에 내 정신 에너지를 쓸지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이건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대화에 끼어들지 않는 것, 모든 논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 모든 사람을 일일이 바로잡지 않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냥 두세요. 그들이 말하게 두고 잘못 생각하게 두고 나를 얕보게 두세요. 결국 중요한 건 나를 이해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법이 있습니다. 모른 척하는 겁니다. 가끔은 분명히 느껴지죠. 상대의 악에, 거짓, 꼼수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건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반응하면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무시하면 상대의 무기는 사라집니다. 나는 그 게임에서 빠져나오고 결국 그 게임은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늘 나를 시험하려 들고 빈정거리고 슬쩍슬쩍 찌르는 사람. 대부분은 거기에 맞서고 반박하고 나도 똑똑하다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현자는 그냥 웃습니다. 맞장구 칩니다. 어깨 한번 툭 두드려주고 그래, 네가 이겼다고 믿게 놔둡니다. 왜냐하면 결국 시간이 다 보여주거든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누군가가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적 잠수입니다. 모든 초대에 응답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대화에 의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잠시 사라지고 물러나고 내 공간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때때로 가장 높은 형태의 감정 지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주목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지위와 명예를 두고 싸우고 있지만 진짜 현자는 침묵이라는 호사를 누립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보이는 기술을 익히는 겁니다. 가끔은 그냥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한참 길게 떠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똑똑해 보이려는 사람은 늘 뭔가에 쫓깁니다. 늘 경쟁합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역설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미 모든 걸 증명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메시지를 은근히 남겼습니다. 현자는 어리석은 이들의 시선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이에게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지성이 그저 바보처럼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냥 두세요. 그들이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게 두고 내가 눈치 못 챈다고 믿게 두세요. 그건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자유는 내 것이 아닌 짐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선생이 될 필요 없습니다.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치료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를 구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유일한 책임은 내 평화, 내 정신건강,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그걸 지키기 위해 그냥 바보인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고 심지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진짜 현자는 현자처럼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이해하고 너무 많이 짊어진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걸요. 세상은 어디에 휘말리지 않을지를 아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바보인 척하는 것, 그건 결코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조용한 자유의 선언입니다. 집단적 어리석음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선택, 가식적인 사회극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다짐, 끊임없이 더 나아 보이고 더 많이 알고 더 대단해 보이려고 애쓰는 그 헛된 싸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해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얕보여도 괜찮은 사람, 겉으로는 웃고 인사하고 여유롭게 흘려보내면서 속으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자기 평화 속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생의 가장 강력한 반전이 있습니다. 모두가 똑똑해 보이려고 애쓰는 동안 진짜 현자는 오히려 보이지 않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공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밖으로 반짝이지 않는 사람은 안으로 깊게 빛납니다. 그리고 세상과 경쟁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 단 하나의 진짜 전쟁, 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와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요, 형제여, 자매여,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당신은 세상을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받을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받아들여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해야 할 일은 내 평화를 지키는 것.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끔은 모른 척해야 하고 못 본 척해야 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 척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의 예술입니다.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이제 만약 지금 이 말이, 이 생각이, 이 메시지가 당신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면, 혹시 이렇게 느꼈다면요. 와, 이거 진짜 나한테 하는 말 같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채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런 식으로 당신의 마음과 의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이제 나는 게임의 룰을 알았다.
라고 적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영상에서 어떤 순간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크게 울렸는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그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 고통과 압박,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는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더 강하게, 더 가볍게, 그리고 더 자유롭게.